자, 중도 입태거 정보가 입력이 완료가 됐으면 다음에는 이제 발생 금액 항목표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그런 항목에 대한 그 이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튼이 보이게 되는데요. 일단 발생 금액에 적용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 사용하는 그런 건물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그런 항목들만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서 나타나게 할 수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체크를 함으로써 숨겨지게 하는 기능을 이번에 탑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건물관리법에 47가지의 세목이 있고 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부수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항목들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어떤 건물들은 너무 많다, 빈 칸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과 동시에 그렇게 불필요한 그런 항목들을 숨겨지게 하는 기능을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발생 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관리비와 사용료, 그 다음에 관리 외 수입 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관리비 내에는 일반 관리비와 법정 관리비. 자, 법정 관리비라는 부분은 법으로 지정된 관리비인데요. 안전 관리비가 있고 위생 관리비가 있죠. 예. 그리고 사용료에는 전기, 수도, 열, 가스, 인터넷 요금 등과 같은 항목들이 있고 관리 외 수입에는 그 밖에 부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죠. 번영회비, 주차료, 공용부분 이용료,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시다 한다면 일단 항목 설명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와 같은 제가 지금 화면이 두 개라서 옆에서 떴는데 이와 같은 그 리스트 박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 또 불필요한지를 선택을 해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종료를 하고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도움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위탁 관리인지 자치 관리인지 둘 중 하나만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자, 위탁 관리를 선택하시게 되면 인건비 항목은 자동으로 비활성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한 인건비가 나가지 않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선택하시게 되면 인건비는 자동으로 비활성화 됩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필요로 하는 항목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발생 금액, 실질적으로 금액을 입력하는 발생 금액 란에 그 항목이 숨겨지게 되고요. 고지서에서도 그 항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고요. 자, 우선은 아무런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 금액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 금액 페이지를 눌러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자, 위탁 관리 용역비부터 이제 칸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 급여 부분, 4대 보험, 관리비 인건비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의 통합부가 재경비. 자, 그러면서 복리후생비부터 잡비까지 쭉 나오게 되고요. 자, 밑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 일반 관리비의 구분부가 재경비, 자, 화재 보험료부터 이제 경비 유무비까지 보여지게 되고요. 특정 세대 부과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 관리비, 아까 법으로 지정된 그런 관리비 항목 중에 안전 관리비가 있고 위생 관리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전 관리비 부분에서는 승강기 점검비 부분, 차등, 균등이라고 있죠. 자, 처음에 기본 설정 입력할 때 만약에 차등 부과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차등 부분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차등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균등 부과로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도 앞에 있는 항목표 설정을 통해서 그 칸을 숨겨지게 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생관리비 부분이 다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리비 합계와 부가가치세를 어, 이제 작성하는 그 칸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서 전기요금, 사용료 부분에서 수도요금, 연료금, 그 다음에 가스요금, 자, 그 다음에 자, 사용료 부분에 인터넷을 만약에 사용하고 있다면 인터넷 요금, 그리고 이제 관리외 수입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 항목 부분에서의 내용들이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항목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내리면서 또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입력 틀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것 역시도 불필요한 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바로 항목표의 체크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항목표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위탁관리인지, 자치관리인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치관리를 한번 눌러보고요. 자치관리를 선택하자마자 여러 개의 시트들이 도중에 운영이 되면서 적용이 되면서 변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 금액을 보시면은 아까 보였던 위탁관리 그 부분에 대한 항목이 숨겨졌죠. 자, 그러면서 자치관리에 필요한 부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항목표로 이동을 하고요. 자, 그럼 관리비 부분의 일반 관리비, 자, 그 중에서 인건비 부분부터 체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급이라든가 4대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부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사실 건드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재수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필요 없는 항목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자, 지금과 같이 시트들이 서로 연동이 되면서 그 부분들을 숨겨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부가 재경비, 복리후생비부터 잡비까지 있었는데, 이 통합부가 재경비 안에서도 발생되는 것과 발생 안 되는 것들이 다소 존재합니다. 자, 어떤 데는 다양하게 이제 발생이 될 거고요. 어떤 건물은 상당 부분 발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발생되지 않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임의적으로 이제 가정해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 일단 없애고요. 여비교통비부터 통신비, 자, 순서를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있는 것만 따져봤을 때, 자, 수선비가 하나 존재하고, 보험료도 없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도 없고, 교육훈련비도 없고, 사무용품비도 없고, 수호광역비도 없고, 자, 지급수수료 하나 존재하고요. 도서이습비 없고, 관리당 운영비 없고, 잡비 없고, 자, 필요 없는 부분에 현재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 보험료 도 없고, 만약에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지금부터는 보이지 않는 셀이 고지서에도 적용이 되죠. 자, 아까 전에 승강기 수선비에서 차등부가 없었기 때문에 체크합니다. 자, 장기수선 충당금 일단 남겨두고요. 차등 부분 체크하고요. 자,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 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경비용역비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다고 가정하고요. 자, 특정세대 부과는 향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리비 부분의 일반 관리비만 제가 체크를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생 금액에서 가서 보고요. 자, 아까 전에 칸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불필요한 항목들을 모두 삭제하고 나니 체크를 하고 나니 아까 보였던 그런 항목들이 다 숨겨진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 부분에서 체크만 한 상태입니다. 자, 아까 전에 한 페이지를 차고도 넘었는데 이미 반 페이지 분량으로 줄어들었죠. 이 기능들이 있음으로 해서 불필요한 어떤 항목들을 보이지 않고 편하게 또 간편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관리비 부분의 법정관리비 그리고 안전관리비와 위생관리비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안전관리비나 위생관리비는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금액이 발생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등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차등이 없다면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복이 안 되고요. 자, 일단 차등은 전부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남겨두겠습니다. 너무 많이 없애면은 이게 너무 확 비어 보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위생관리비 부분은 한번 다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하지 않았다.
자,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항목들이 없어지는 과정들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료 부분으로 넘어가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연료요금, 가스요금, 인터넷 요금이 있는데, 자, 전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체크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불필요한 항목들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 이제 있는 걸로 놓여주시는 게 사실상 보기 좀 낫고요. TV 수신료가 없는 경우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연료금은 많은 상가 건물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자, 난방요금, 온수요금. 자, 부가세 당연히 없고요. 자, 연료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가스요금도 이제 없는 것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부가세까지도 없는 거고요. 인터넷 요금도 건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하고 있다 라고 체크를 하고요. 자, 관리 외 수입 부분에서 번영액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 발생 금액에서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숨겨져 있고, 자, 아까 전에 쭉 나야 됐던 칸이 모두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항목표로 이동을 하고요. 자, 이렇게 발생금액 항목표는 처음에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체크해 두면 그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체크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발생 항목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체크를 없애셔야겠죠. 예, 체크를 풀어서 그 항목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약간 연한 회색으로 특정 세대 부과라는 항목이 있고, 또 관리 외 수입에는 추가 항목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른 항목들은 명칭을 고칠 수가 없는데 이 두 개는 명칭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정 세대 부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호실에 유리창이 금이 갔습니다. 금이 가서 그 유리창을 다시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해서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때 발생되는 비용을 만약에 그 세대에서 관리실 그 관리비 계산에 추가해서 부과해 달라고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이제 그 달에 매달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 달에 그 세대에만 특정이 부과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특정 세대 부과 항목은 명칭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내 환경 유지비 혹은 실내 환경 수선비 정도로 이름을 명칭을 변경해서 그 해당 호실에만 적용을 시키는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항목이 사라졌다면 다시 다음 달에 그 항목을 없애야 되니까 특정 세대 부과라고 돌려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외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정한 어떤 다른 항목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의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시고, 만약에 그 항목이 사라졌다면 다시 추가 항목으로 수정해서 유지시켜 놓고 비활성화 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다면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 시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생 금액 항목표에 대한 체크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발생 금액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